안녕하세요.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윤춘모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아동복지론을 한 학기 동안 이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주 동안의 개강을 연기했다가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됨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이제 아동복지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제가 아동복지론 과목으로 만나는 파트가 이렇게 세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우리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의 본교 정규과정으로 입학하신 1학년 B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맡게 됐고요. 또 우리 본교의 야간에 산업체반으로 모집이 된 1학년 본교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아동복지론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저기 연천에 있는 군부대가 있는데요. 군부대 육포병 반이 개설이 돼서 이번에 우리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육포병 산업체반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세 파트에 대해서 아동복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교반, 본교 이제 1학년 B반, 또 본교 산업체반, 또 이렇게 육포병 산업체반 이렇게 해가지고 세 파트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세 파트의 그런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게 됨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동영상 강의가 2주간의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2주로 끝날지 아니면은 또 3주, 4주 차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은 학교의 방침은 이제 1주와 2주 수업은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하게 되니까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영상은 이렇게 하나로 찍지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1학년 B반 학생들과 본교 산업체반과 육포병 산업체반 이 세 반이 동시에 이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게 된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아동복지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일단은 아동복지론을 강의함에 앞서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몇 가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아동복지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은 여기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일단은 전문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을 하는 것이 일단은 목적이겠지만, 더불어서 우리 사회복지과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이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입학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로 학생으로 신입생으로 이렇게 입학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이제 아동복지론을 배우게 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 아동복지론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동복지론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중에 한 과목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몇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이수 교과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난 여러분들의 선배인 2019학년도에 입학한 2019학번 19학번 학생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그래서 14과목을 이수를 하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 120시간을 이수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개정이 되는 바람에요. 여러분들은 필수 10과목에 선택 7과목, 그래서 총 17과목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 160시간을 이수를 해야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쉽죠?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존 2019학번까지는 14과목을 이수를 하던 것이 20학번, 그러니까 2020학번부터는 17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또 사회복지 현장 실습도 120시간을 실습을 3주 120시간 3주만 이수를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때부터, 그러니까 2020학번서부터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도 160시간 4주를 실습을 해야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행이라는 것은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이수해야 된다는 것은 좀 불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면, 다행은 뭐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더 많은 과목을 이수를 하고 현장 실습도 40시간이 더 늘어난 실습을 통해서 더 질 높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2020학번 때부터는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그래서 17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16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필수 10과목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필수 10과목은 어떤 과목을 10과목이라고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이렇게 자막으로 나갑니다. 이 과목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2년 과정 동안에 이 과목을 잘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사회복지 기초 과목입니다. 사회복지 기초 과목으로서 사회복지 개론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 요 세 과목을 우리는 사회복지 기초 과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사회복지 실천 과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목으로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 요 세 과목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과목인데요.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과목으로는 첫 번째가 사회복지 정책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복지 행정론,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이렇게 세 과목을 우리가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9과목이죠. 사회복지 기초과목, 또 사회복지 실천 과목,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와 관련된 과목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60시간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 기초과목, 사회복지 실천 과목,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과목 이렇게 9가지 과목에다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 이렇게 10과목을 우리가 사회복지 필수 과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필수 과목 이 10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0과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배워 두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딴 후에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 10과목 중에서 사회복지 개론과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뺀 나머지 8과목이 우리 사회복지 1급 시험 과목이거든요. 이 8과목이요. 8과목이 사회복지 1급 시험 과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8과목, 그래서 잘 숙지를 하시고요. 우리 사회복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복지 1급 시험은요, 1교시가 아까 사회복지 기초과목 중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이 1교시 과목이고요. 2교시 과목은 사회복지 실천 과목인데요.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세 과목이 2교시에 시험을 봅니다. 3교시에는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이렇게 세 과목을 해서 3교시 해가지고 과목별로 60점 이상이 되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합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우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10과목을 이수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복지 선택 과목, 이 필수 과목은 반드시 필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선택 과목은 2019년도까지는 4과목이었지만 이제 2020 학번부터는 이제 7과목으로 느는데요. 말이 선택 과목이지만 사실상 요것도 필수 과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7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 과목으로 따로 분류된 과목이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조정이 돼서 또 한국사회복지사 교육협의회에서 조정이 돼서 선택 과목을 28개 과목 중에서 7과목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7과목을.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그 28개 과목 중에서 선택 과목 28개 과목 중에서 우리 교육과정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7과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2년 동안에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수 10과목에다가 플러스 이제 7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7과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목명 정도로만 좀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배우게 될 아동복지론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론, 또 장애인복지론, 또 여성복지론, 또 가족복지론, 그 다음에 자원봉사론,
그 다음에 정신건강론, 이렇게 7과목을 우리 학교에서는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렇게 7과목을 이수를 해야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교육과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게 돼서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사회복지 이 선택 과목 중에서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될 아동복지론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학년 같은 경우는 이번 1학년 1학기에 우리 사회복지 2급 자격증과 관련된 교과목 편성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또 사회복지 개론, 그 다음에 아동복지론, 그 다음에 자원봉사론, 이렇게 4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서부터 이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머리를 딱 졸라매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관련된 필수 10과목의 종류, 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까지도 제가 보너스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28개 과목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7과목을 가지고 교육과정에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아주 질 높은 강의로 만나뵙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여러분 모두가 아주 유능한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복지사의 요람이 되는 우리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를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질의 강의로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 아동복지론에 대해서 우리 이제 PPT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은 구글 클래스룸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셨죠? 이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강의 자료에 이 강의 계획서를 첨부 파일로 올려놨어요. 이 강의 계획서를 한번 첨부 파일에 다운을 받으시면 그 강의 계획서를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시각적인 효과를 잘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 계획서를 띄워놨습니다. 이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시면서 아동복지론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계획서 보시면요, 첫 번째로 우리 교재를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교재는 이게 아동 권리와 복지입니다. 이게 이제 저를 비롯해서 몇 분의 교수님들이 함께 쓴 거거든요. 이렇게 함께 쓴 건데, 이 아동 권리와 복지 요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복지지만 이 아동복지의 아동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또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아동 권리와 복지, 아동 권리와 복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동 권리와 복지는 동문사에서 출판이 된 거고요. 교재는요, 바로 학교 서점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는 관계로
요 교재는 당분간은 제가 PPT 자료를 올려드리고요. 개강이 되면 비대면 수업이 아닌 이제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면 그때 학교 서점에서 구입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목 제목은요, 아동복지론입니다. 자, 이 아동복지론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배우는 건데요. 그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알아야 될 기본 지식과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아동 권리와 복지가 구현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 권리와 복지의 개념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외국과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의 발전 과정, 또 아동권리와 복지 관련된 법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아동복지 실천 분야에 있어서 보육아동, 또 한부모 가정 아동, 조손가정의 아동, 또 장애아동, 또 입양아동, 가정이탁아동, 또 학대아동, 세터민 아동, 또 다문화 가정 아동의 개념과 이런 아동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동복지 서비스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업 진행 방법은요, 당분간은 1주와 2주는 여러분들하고 비대면 수업으로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고 과제 중심 수업을 1주차와 2주차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주차, 4주차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3주차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3주차부터는 이제 강의 또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토의 및 과제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습 평가는 출석 점수 20점이고요. 중간고사 시험 40점, 또 기말고사 40점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점수 20점은 여러분들이 결석하지 않고 항상 빠지지 않고 잘 출석을 하면 됩니다. 이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는 데 있어서 출석 점수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으면 20점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쉽죠? 그 20점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점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절대로 결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결석을 하게 되면 출석 조견표에 의해서 하는데 통상 지각 1회 일 때는 1점입니다. 그리고 결석일 경우에는 2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결석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뭐 시험은 쉽게 내니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차분하게 잘 보면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좋은 성적을 다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 이게 점수 매기는 방법이 달라서요. 고등학교 때는 이 점수화하지만 우리 이제 대학에서는 A 학점, B 학점, C 학점, D 학점, 또 F 학점 이렇게 영어로 학점을 매깁니다. A 학점은 90점 이상, B 학점은 80점 이상, C 학점은 70점 이상, 그리고 D 학점은 60점 이상. 그 60점 이하는 우리가 F 학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 학점을 맞게 되면 다시
재수강을 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F학점을 맞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점수를 매길 때 우리가 A학점은 전체 학생 중에 30%, 또 B학점은 전체 학생 중에 40% 학생에게, 그래서 70%에게는 B학점 이상, 그 다음에 30%는 C학점 이하로 주게끔 우리 학교 점수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모두 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A학점, B학점, 그러니까 70%까지는 B학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을 취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책은 이제 출판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동 권리와 복지라는 과목을 가지고 아동 권리와 복지를 다 배우도록 해서 이 아동 복지론을 강의를 할까 합니다. 2018년 발행된 동문사, 출판사는 동문사이고요. 그래서 아동 권리와 복지, 요 책은 나중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주차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 내용들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이 과목을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1주 수업 주제와 목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교재를 소개를 드렸고요. 또 출석 점수, 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재를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은 아동복지론 오리엔테이션으로 1주 수업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는데요. 자, 2주 수업의 주제와 수업 목표는요, 제1장 아동 권리와 아동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교재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제가 PPT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가 없더라도 제가 PPT를 띄워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이 동영상을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동 권리와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아동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복지의 개념, 또 아동 복지의 요소, 아동 복지의 원인, 또 아동 복지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동 권리와 아동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기대하시고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주까지는 이곳 그 구글 클래스룸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셔가지고 요 강의를 제 2강의를 청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를 들으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지만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들이 있거나 하시면 그 댓글에다가 궁금한 사항들을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또 질문 사항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2주 설명을 드렸죠. 자, 이제 3주차 수업은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제 얼굴을 맞대고, 대면을 가지고, 대면 수업을 하기를 좀 바라는데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3주차부터는, 여러분들하고 꼭 만나서, 같이 이렇게 대면 수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3주는 제 2장을 나가게 될 텐데요. 아동복지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동복지의 발전 과정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외국의 아동복지 발전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와 복지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아동은 여러분 그 아동은 몇 살을 아동이라고 할까요? 아동. 우리가 이제 아동복지론을 배우게 되는데요. 아동은 몇 살을 아동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아동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게 이제 비대면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의 답변을 이제 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동복지법상에서 아동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을 아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세 미만, 만 18세 미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아직 성년이 안 된 만 18세면 19세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까지 1학년 중에서는 일부 아동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아동복지법상에서 아동이라고 정의한 것은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에 대해서 복지를 도모하는 것을 우리가 아동복지다. 또 노인에 대해서 복지를 도모하는 것을 노인복지다. 또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정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애인복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3주차에 가서 아동복지의 발전 과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 아동이라 하면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3주차에는 아동복지의 발전 과정, 외국의 아동복지 발전 과정,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 3주차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주차는요, 제 3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3장 아동 권리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아동 권리에 대한 국제 조약은 조약에 대해서 한번 아동 권리에 대한 국제 조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아동 권리가 아동 권리의 그런 어떤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4주차에 가서는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주차에 가서는 5주차 수업 주제 및 수업 목표는요, 제 4장 아동 권리와 복지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동 권리와 복지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와 복지와 관련된 법이 어떤 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그건 2학년 이제 2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그 아동 법제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과목은 이제 제 과목이거든요. 제가 이제 2학년 2학기 때 아마 여러분들하고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으로 또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5주차에는 아동 권리와 복지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에서 이 법령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요. 또 아동 권리와 복지와 관련된 지원 정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주차까지는 아동 권리와 복지와 관련된 어떤 서론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서론적인 부분들이고, 자, 이제 6주차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6주차 수업의 주제와 목표는요, 5장의 보육아동. 그래서 이제 이 아동 중에서도 여러 이제 아동이 있거든요. 그 아동 중에서 이제 개별 아동에 대한 그 개념, 또 현황, 또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주차에는 제5장 보육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아동의 개념, 또 보육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5장부터 나갈 때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하나씩 좀 줄 겁니다. 당분간은 이제 비대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이 퀴즈 과제로 이렇게 하는 퀴즈 과제를 줘서 여러분들이 수업의 이해 정도를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이 제5장 보육아동부터는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를 하나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리가 미리 공부를 좀 해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하고 토론한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시고요. 요 토론 주제는 우리 본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저기 육포병 산업체와 그 본교 산업체는 토론이나 발표는 없습니다. 요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6주차 수업부터는 제5장 이제 보육아동을 이제 하게 되고요. 이 보육아동은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에 보육을 하는 그 보육아동들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챕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주 수업에서는 제6장의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한부모 가족 처음 들어보시죠? 한부모 가족, 그냥 한쪽 부모만 있는 가정을 한부모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모자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빠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 부자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자 가정이나 부자 가정을 우리가 한부모 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조성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까지도 다 포함된 그런 가정을 우리가 한부모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에 있는 아동에 대한 그 개념,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우는 시간을 7주차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8주차에는 중간시험을 보겠습니다. 중간고사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고요. 단답형으로 낼 수도 있고 공획수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 과정에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렇게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주차 시험을 마치면요. 9주차에서는 조선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선가정은 말 그대로 할아버지 조자, 손자 손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손주, 내지는 할아버지와 손주가 함께 사는 가정을 우리가 조선가정이라고 하죠. 이 조선가정의 아동에 대한 개념, 그리고 조선가정의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토론과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주차에 가서는 장애 아동에 대해서 한번 제8장 장애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우리는 장애 아동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장애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장애 아동을 위해서 어떤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역시 이 장애 아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토론을 하고 또 발표를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주차 수업 주제와 수업 목표는요, 입양 아동과 가정 이탁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입양 아동이라는 것은 부모가 없는 아동이 새로운 부모를 만나는 아동을 입양 아동이라고 그러죠. 이 가정 이탁 아동은 부모가 없는 아동을 일시적으로 입양하기 전까지 가정에 위탁을 해서 키우는 그런 아동을 가정 이탁 아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양 아동과 가정 이탁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입양 아동과 가정 이탁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주차 수업 주제 및 수업 목표는요, 제 11장 학대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특히 이제 아동복지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 학대 아동입니다. 이 학대 아동이 우리 사회복지사나 우리 사회복지에서 특별히 많이 관심을 집중해야 될 아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학대 아동, 학대받는 아동이죠. 뭐 신체적인 학대, 뭐 정신적인 학대, 또 뭐 이런 거죠. 이 학대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학대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이 학대 아동에 대한 그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주 수업 주제 및 수업 목표는요, 새터민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요즘 잘 쓰지는 않는데요. 한때는 이 새터민 용어를 썼습니다. 이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의 사람들이다, 백성들이다, 국민들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새터민을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북한 이탈 주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새터민 용어를 이렇게 바꿨는데요. 지금은 이 새터민 용어를 안 쓰고 그냥 말 그대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 아동이 있죠. 그 새터민 아동들, 북한 이탈 주민 아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새터민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이 역시 새터민 아동에 대한 토론도 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주 수업 주제 및 수업 목표인데요. 13장 다문화 가족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 아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 이 외국에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나, 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동남아시아에 있는 분들, 또 아니면은 중국 교포들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이런 결혼 이주 여성들을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다문화 가정은 그뿐만 아니라 이 다문화 가정에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는데 그 자녀들을 우리는 다문화 가정 아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 가족 복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나 다문화 가족 복지법에 의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동복지 차원에서 이 다문화 가족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아동의 개념, 또 다문화 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제 15주차에는 수업 주제 및 수업 목표로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한 학기에 15주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수업을 15주가 돼서 기말고사로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평가를 받고 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주차에 이렇게 기말고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대단원의 아동복지론을 마감을 할까 합니다. 우리 성취수준 판정 기준은요, 이렇게 됩니다. 90점에서 100점까지는 아동권리와 복지 관련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고 완벽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80점에서 89점은 아동권리와 복지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90점부터 100점까지는 A학점, 80에서 89점까지는 B학점, 또 70에서 79학점까지는 9점까지는 70에서 79점까지는 C학점, 그리고 60점부터 69점까지는 D학점, 60점 미만은 F학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을 교수님 그 연락처를 여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요거는 충의관, 제가 충의관 214호의 영수실을 가지고 있는데요. 충의관 연락처고요. 핸드폰 번호는 이 연락처 번호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 핸드폰이나 또 요 이메일로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사안들 또 문의할 사안들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에 대해서 쭉 소개를 좀 드렸죠.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우리 아동복지론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개념에서 공부를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좀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만나지만 한 학기 동안 우리 아동복지론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참 진짜 의미 있고 진지한 그런 아동복지론을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아동복지론을 배웠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아동복지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아동 권리와 복지 파트를 가지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